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조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에 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 연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올바로 연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을 알기 전에 먼저 연금의 3층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연금의 3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개인들의 연금 준비가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퇴직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을 일시에 사용해버리는, 낭비해버리는 일이 없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가 개인연금인데요. 국가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의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부족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는 세액 공제 상품이 있고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보험 중에서는 당연히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도 포함하고 있죠. 연금저축과 펀드는 과거에는 소득공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이후로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소득 공제가 공제되는 금액은 좀 더 컸었어요. 세액공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매년 내가 내야 될 소득세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비율을 산정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세액공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의 공제 한도는 1년에 300에서 400,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두시면 거기에 저축하는 금액까지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실 때 제출해 보셔서 아실 텐데요. 1년간 냈던 돈 700에 대해서 일정 비율 합산해서 내가 냈던 세금이 원래는 세금을 토해내거나 많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품들로 저축을 하시면 내가 저축했던 금액의 약 16%에서 17%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내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추가로 더 세금을 낸다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월납은 150만원 이하,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이 돼 있고, 월납일 경우에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월납이든 일시납이든 10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비과세라는 것은 어떠한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자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익금, 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전혀 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을 넣어두시고 10년이 지나서 수익금이 예를 들어 3천이 붙었다.
이 3천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는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상품의 수익률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물론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의 각자의 운용 수익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있다 보니 매년 눈으로 보이는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 매년 세액공제되는 세금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상품은 차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시면 연금으로 받으라고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세액공제로 혜택받았던 금액 플러스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나 납입을 다 마쳤다. 10년 납자리 계약을 하셔가지고 납입 다 마쳤다고 만기됐다고 찾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찾을 때 원래 모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수령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국가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연금으로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이든 20년이든 구분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그동안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들도 혜택을 보면서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얻었던 이자 수익이라든지 펀드 수익이 있을 거니까요. 그 금액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10년이 지났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간에 세제 혜택을 따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셔도 내가 중도 인출이라든지 해지해서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셔도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또 비과세라는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10년 이상에서 비과세라는 기능을 갖춘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인출을 해서 어느 정도 쓰셨다가 추가적으로 인출해서 쓰셨다가 다시 입금해서 운용 수익을 내서 수익을 보셨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은 계좌처럼 되기 때문에 목적 자금이나 노후 생활에 연금 자산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신 거죠. 이렇게 개인이 가입하시는 개인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는 게 맞는 건지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연금 준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너무 부동산 자산, 부동자산에 자신의 자산이 비중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것보다는 노후에는 현금, 유동성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연금 상품들을 준비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